그래서 이 안쪽으로 완전히 더 뒤집으세요. 네, 그렇지. 우리가 진짜 있는 검사죠 이거? 아니 갑자기 뭐 연예인이 와 있으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승환입니다. 어떻게 오셨죠? 네, 이제 척추질환도 좀 오래 알았고, 네. 근데 척추질환은 뭐 이제는 뭐 고질병처럼 갖고 가야 되는 부분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안색이 좀 안 좋아졌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안색이 안 좀 좋았다. 예,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졌다라는 게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태닝을 했다거나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니면 너무 뭐 요즘 바빠지셔가지고 야외 활동이 많다거나 최근까지 놀았거든요. 놀았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야외 피해갈 활동도 구멍이 없네요. 피부가 까만 톤이다가 아니라 네. 칙칙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입술색도 안 돌고 막 이래가지고 좀 간 건강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걱정을. 네. 그러니까 실제로 딱 보면은 지금 검은 옷을 입으셨잖아요. 네네. 딱 여기 화면 배경도 검은데 네. 많이 차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까맣다는 소리. 아,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거라는 소리네요, 네. 저는. 예.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까만 거보단 노란 게 안 좋아요. 까만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요즘 약간 피곤하거나 네네네네. 피부에 이제 활성산소들이 쌓이면서 그게 네. 뭐 제때 회복이 안 되거나 세안을 조금 덜 하고 주무시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네네. 근데 그냥 노란 것들은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전 지금 노란 편은 아니죠? 살짝.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은 거에 약간 노란 탄 느낌이. 근데 중요한 거는 최악이네요. 다행인 거는 이제 피해갈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눈을 약간 봐야 돼요. 눈에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좀 걱정을 덜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공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눈을 약간 내가 뒤집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더 뒤집으세요. 그치, 눈꺼풀색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안쪽으로 눈꺼풀색이. 그렇지. 우리가 이거 진짜 있는 검사죠, 이거? 저 지금 약 올리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색깔을 파악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는 거기는 웬만하면은 좀 맑은 색을 떼야 돼요. 근데 거기가 노란빛, 그러니까 공막이 노란빛을 네네네네. 띄었을 때는 우리가 황달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 아까 말한 게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간 때문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급성 증상 중에 하나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 황달. 황달이 노랗다는 표현이잖아요. 다행인 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진 않고. 아, 그렇죠. 네. 그럼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제 간 기능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한 것도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지금 수치가 얼핏 봐서 네. 빨간색이 많죠. 빨간색이 많으면 좀 좋은 거 아닐까요? 주식도 약간 빨간 게 좋은 거고 좀 푸른 게 안 좋으니까. 이 빨간색은 우리가 쓸데없이 높다예요. 아. 쓸데없이 높다라는 말은 이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근데 간 수치 쪽으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간 기능 수치가 좀 올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수치 중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는 거의 끝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성 어떻게 보면 간염 증상은 없다. 네네. 그지만 약간 주의할 수준은 되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지방간 같은 수치는 조금 우려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랑 이런 부분들을 화학을 해야 되겠지만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피곤하거나 이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에서 간의 원인을 찾는 거는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제가 그러니까는 피부톤이 원래부터 밝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요즘 들어 더 어두워지고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은연중에 무슨 같이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약간 어두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스스로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은 이제 영양 상태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한 수치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글루코스라고 해서 좀 다양한 수치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제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신장 수치는 그래도 너무 정상입니다. 신장은 또 괜찮고 네. 콩팥 쪽은 괜찮고. 그렇죠. 드시는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면 규칙적으로 먹었는지 아니면 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너무 당분이나 단거나 아니면 내가 이 식사를 칼로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면서 혈당만 높이는 식습관을 하지 않았는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네네. 좀 굉장히 심란스러워지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 이거는 일반인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수환님 지금 이번에 개콘서트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걸 네네네. 들었는데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드셨는지 좀 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가 6살인데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그 한 6년가량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좀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 잠이라도 잘 자면 제가 피로도가 좀 많이 풀리고 그랬을 텐데, 잠도 제대로 지금 그 깊은 수면을 한 지가 6년 된 것 같아요. 중간에 무조건 새벽 2시, 3시, 4시 무조건 깨거든요. 네. 개그 콘서트 최근에 준비하면서 이제 자주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면서 식사를 제때 할 수 없었고, 좀 그러면서 이제 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고, 또 되려 늦게 집에 와서 갑자기 야식에 그런 거 이제 자기 위로, 오늘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술을 요 정도 먹고 자야겠다. 네. 혹은 나 오늘 일했으니까 요거 한 잔 먹어야지, 계속 굶었네, 지금 먹어야겠다. 오늘은 먹어도 많이 굶고 먹는 거니까 살 안 찔 거야. 이런 내 자신을 되게 합리화시키면서 좀 늦게 먹는 게 좀 최근 들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잠 못 자고 술 매일 먹고. 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먹은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늦게 드신다면 소화를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소화를 늦게 하고 이제 그게 오롯이 쌓이니까 이 주변에 이제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5%만 넘어도 네. 우리가 지방간이 좀 의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측정이 되고, 실제로 수치상은 뭐 AST나 ALT 같은 수치 같은 경우는 조금 의심되는 수준이다. 저요? 네, 한번 전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자꾸 늦게 드시고, 술은 칼로리가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술이 달지 않으니까, 네. 액체니까. 근데 술은 엄청난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해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내가 수면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되게 감명받았던 게, 사실 송영길님은 좀 감명을 받았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놓고 먹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짓점 먹는 거. 제가 왜냐면 영길 씨하고 저희 와이프랑 애기랑 보내는 시간보다 영길 씨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같이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하고 같이 스케줄을 거의 비슷하게 소화를 하니까 간헐적 단식 안 합니다. 저랑 같이 한창 먹고 있는데 낮 12시쯤에 알람이 울려요. 형, 나 이제부터 먹을 수가 있대. 또 지금까지 먹었는데 뭘 이제부터 먹을 수 있냐. 밤 6시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또 벨이 한번 울려요. 그러면 형, 나 이제부터 못 먹어 하고 거의 매일 회식을 하고 있어요. 네, 따끔하게 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선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많이 늦게까지 야식을 드시거나 술자리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들어가는 체질도 아니고, 술을 한 잔 먹는다 그럼 저는 소주를 기준으로는 반병, 맥주로 기준이라고 하면은 긴 거 한 캔, 요 정도거든요. 근데도 제 몸에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좀 피곤이 이렇게 풀린 느낌이 아니라 더 피곤한 느낌이 들고 좀 그랬거든요. 치료 자체는 좀 총체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원래 아프신 부분들이 이제 내가 피로 쪽도 있고 허리나 예. 목도 좋지 맞아요. 않다고 들으셨어요. 이제 한 2019년도에 제가 지금 농촌에서 일손 도와주는 컨셉의 프로그램을 한 4개월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서 딱 샤워하고 나왔는데 주저앉았는데 이 허리가 내 허리같이 이게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 이대로 진짜 뭐가 잘못되는 줄 알고. 근데 그때 빨리 병원을 가든 뭘 해서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제가 좀 굉장히 스케줄 일정이 너무 많을 때라 작년에 제가 정형외과 가서 제대로 MRI를 찍고 했더니 디스크 2개가 터져가지고 터진 구멍을 막는 무슨 시술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술을 하고서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면 지금은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아진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방치한 부분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럽처라고 해서 한번 내가 디스크가 파열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마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하얀색 신경, 척수, 추 안에 있는 척수를 누르게 되면 이 알 수 없는 감각의 통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네네네. 뭐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뜨겁고 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 열감. 그쵸. 저도 열감도 느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각이 이거 약간 내 살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쭉 이렇게 전기가 내려가듯이 저리다 아니면 뭐 찌릿찌릿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허리 쪽은 특히 그래요. 그리고 감각 저하나 운동 능력, 근육의 힘이 저하돼서 이제 악력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조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조금 넘어가신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 미리미리 치료를 해놨을 땐 어느 정도 내가 이 디스크가 그래도 내 주변에 무너지지 않고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목적은 더 강화하는 것까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으면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하나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보면 오늘 뭐 저를 싫어하시진 않겠죠? 아, 그럼요.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하나 확실한 건 하고 나서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하는 동안엔 얼마나 저를 조지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같이 한 팀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